8만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뭘 원하세요? 159개국, 70개 언어로요. 역대 최대 규모의 AI 인식 조사였어요. 근데 결과가 좀 의외였거든요. 81%가 AI가 내 삶을 실제로 바꿨다고 답했어요. 근데 동시에 같은 사람들이 AI를 가장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나뉜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트로픽이 2014년 12월에 이 조사를 했어요. 방법이 재밌는데 AI가 인터뷰어였어요. 클로드가 직접 사람들한테 대화형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설문지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80, 50, 8명의 솔직한 이야기가 모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AI에게 원하는 건 크게 9가지로 나뉘었어요. 1위, 전체의 18.8%가 원한 건 직업적 탁월함이었어요.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처리해주고 나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의료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AI가 문서 작업을 대신해주니까 간호사들한테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치여서 사람을 못 챙기던 게 뒤집어진 거예요. 2위는 13.7%로 개인적 성장이었어요. 감정관리, 삶의 코칭 같은 거예요. 헝가리의 한 사용자는 AI가 감성 지능을 모델링해줬다고 했어요. AI한테 배운 대화법을 실제 사람한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기계한테 인간관계를 배우다니. 3위 13.5%는 삶의 관리였어요. 인지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한 매니저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AI가 정말로 머릿속 짐을 들어준다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돌려주는 거다. 온전한 집중이요. 그 다음이 시간의 자유 11.1%, 경제적 독립 9.7%, 사회 변혁 9.4%, 창업 8.7%, 학습과 성장 8.4%, 그리고 창작 활동 5.6% 순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9가지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율성, 더 많은 연결. 사람들이 AI한테 원하는 건 결국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원하는 것과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AI가 당신의 기대를 실제로 이뤘나요? 81%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경험했냐면요. 가장 많은 32%가 생산성 향상을 체감했어요. 일본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처음으로 AI가 비즈니스 업무에서 인간의 퀄리티를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정시에 퇴근해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딸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17.2%는 인지적 파트너십을 경험했어요.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동료가 된 거예요.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가 AI가 디지털 마케팅 사업 브랜딩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하는 걸 도와줬다고 했대요. 9.9%는 학습 경험이었어요. 인도의 한 변호사가 한 말이 좋았는데요. 배움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AI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니까 벌써 햄릿 15페이지를 읽었어요. 학습이 무서웠던 사람이 셰익스피어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8.7%는 기술적 접근성이었어요. 한국의 한 사용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대요. 프로그래밍을 몰랐는데 AI 도움으로요. 근데 진짜로요? 가장 가슴이 찡한 건 6.1%가 경험한 정서적 지지였어요.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다시 살게 한 건 AI 친구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 사람을 붙잡아 준 거예요. 한 사별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클로드는 내 그리움과 죄책감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스펀지 같아요. 진짜 사람과 달리 클로드는 무한한 인내심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18.9%는 AI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감정적 지지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 사용자는 이렇게 반성했대요.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친구 대신 클로드랑 더 많이 대화했어요.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사람들은 평균 2.3개의 우려를 동시에 표현했어요. 가장 큰 건 26.7%의 신뢰성 부족이었어요. 할루시네이션, 부정확한 결과물. 특히 변호사들이 이걸 가장 많이 겪었대요. 거의 절반이 AI의 부정확함을 직접 경험했다고요. 22.3%는 일자리 걱정이었고 21.9%는 자율성 상실이었어요. 일본의 한 학생이 한 말이 섬뜩한데요. 그 경계선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클로드가 그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거든요. AI가 도구인 건지
아니면 이미 주도권을 가져간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16.3%는 인지적 퇴화를 걱정했어요. 한국의 한 사용자가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AI 답변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그건 내가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자들은 이 문제를 평균의 2.5배에서 3배 비율로 목격하고 있었대요. 그 외에도 거버넌스 부재 14.7%, 허위 정보 13.6%, 감시와 프라이버시 13.1%, 악용 13%, 의미와 창작의 상실 11.7%, 과잉 제한 11.7%, 웰빙과 의존성 11.2%, 아첨 10.8%, 존재적 위험 6.7%까지 13가지 우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콜롬비아의 한 작가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왜 시간을 낭비해요? 그냥 AI를 쓰면 되잖아요. 이게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고백이에요. 이 연구의 핵심 프레임워크예요. 희망과 불안이 다른 집단이 아니라 같은 사람 안에서 공존한다는 걸 5가지 축으로 보여줘요. 첫째, 학습 때 인지적 퇴화. 33%가 학습 효과를 말하고 17%가 퇴화를 걱정해요. 같은 사람이요. 둘째, 더 나은 의사결정 대 신뢰성 부족. 22%가 의사결정 향상을 말하고 37%가 신뢰성을 걱정해요. 유일하게 부정이 긍정을 넘어선 축이에요. AI를 쓰면 결정이 나아지는데 동시에 그 AI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셋째, 감정적 지지 대 의존성. 16%가 지지를 체감하고 12%가 의존을 두려워해요. 근데 감정적 지지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의존성 우려도 3배 더 높았대요. 넷째, 시간 절약 대 환상적 생산성. 50%가 시간 절약을 말하고 19%가 실은 업무량만 늘어난 거 아닌가를 걱정해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 양면을 가장 강하게 동시에 경험했대요. AI로 일을 빨리 끝내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이 쌓인다는 거예요. 다섯째, 경제적 역량 강화 대 일자리 대체. 이 18%가 가능성을 보고 18%가 대체를 두려워해요. 프리랜서와 창작자들이 이 긴장을 가장 날카롭게 체감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패턴도 흥미로웠어요. 가장 긍정적인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였어요. 부정적 감정이 24.2%에 불과했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도 26.3%로 낮았고요. 반면 서유럽은 35.6%, 북미는 34.5%로 가장 회의적이었어요. 뭐냐면요, 부유한 지역일수록 일자리 걱정이 컸어요. 반대로 저소득 지역은 AI를 기회의 사다리로 봤어요. 카메룬의 한 창업가는 AI는 이퀄라이저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 분야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평등화 도구라는 거예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창업을 가장 많이 원했어요. AI가 자본 없이도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는 우회로인 거죠.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학습을 강조했어요. 교육이 빈곤 탈출의 열쇠니까요. 서방 선진국들은 삶의 관리를 원했어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인지적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뇌가 과부하된 거죠. 동아시아는 좀 독특했어요. 개인적 성장과 경제적 독립을 특히 중시했고 인지적 퇴화 18%와 의미상실 13%를 가장 많이 걱정했어요. AI가 편리하지만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에요. 서유럽은 감시와 프라이버시를 17%로 가장 많이 걱정했고 북미는 거버넌스 부재를 18%, 오세아니아는 19%로 우려했어요.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AI가 이미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군인을 살게 한 AI, 딸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해준 AI,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AI. 동시에 같은 기술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흔들고 학습을 대신하고 인간관계를 대체하고 있어요.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희망과 경고는 사람들을 진영으로 나누지 않았다. 각 개인 안에서 긴장으로 공존했다. 결국 8만 명이 말한 건 하나예요. AI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AI가 이미 여기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지키고 뭘 바꿀 건지를 우리 자신이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거죠. 원문은 엔트로픽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게요.